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 결국 당사자 없이 개최가 됐습니다. 청문회를 결정할 때부터 논란이 컸는데 이 과정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 간의 균형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의 출석 요구는 법적 정당성은 있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와 사법부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계기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본인이 재판에 이르게 한 배경을 증언하는 것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청문회에 불참함으로써 성급한 청문회였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청문회였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연 눈에 띈 인물이 청문회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나경원 의원과의 갈등부터요.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관철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법사위원장을 거쳐 당 대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권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 정청래 사례는 본인이 준거 사례로서 삼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친명계 일부에서도 우려했듯이 법사위원회의 사유화를 통해서 자칫 집권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고 제2의 드루킹 사태와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중에서도 측근인이라고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또 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는데 좀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문고리 실세들 간의 회전문 인사 아니냐라는 평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 논란 와중에 대통령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국감을 피하기 위해 꼼수 인사를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총무비서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체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고 총무비서관은 국감 참석을 방어하면서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은 압박하는 모양새가 누가 봐도 균형을 좀 잃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서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벌였고 또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도 마무리했는데 국민의힘 행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차피 물리력으로 의원 수가 열세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를 하긴 하지만 하루 정도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효과 외에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장외 집회를 통해 민주당의 어떤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인데 결국 아스팔트 우파라든지 윤 어게인 결국 반탄핵으로 흐르게 되면서 메시지가 해석돼서 어떤 장애투쟁의 실패 공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주간 정치에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좀 지역 상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를 해서 징계를 받게 됐는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중징계는 없었어요. 이게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일단 중징계 없이 전원 경징계였다는 것이 지금 현재 광주 지역 권력 지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시장 선거를 앞두고 중징계를 통해 지역 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지역위원장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힘겨루기에서 결국은 경징계를 유도한 쪽이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신이 발동됐다는 겁니다. 투표용지 파쇄 이후에 담합 투표를 했던 것은 결국은 의회 정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행위인데 이걸 전원 경징계를 했다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경우도 이런 의회 내에서 담합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상 같은 어떤 징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권위를 세우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건 결국 일당 독점의 폐해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조국혁신당이 또 파고들고 있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없다고 단언을 했고 또 담양곡성의 감사원 지적 사례 그리고 목포시장 신안군수 직위 상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겨냥하고 나섰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한 부정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고요. 여건과 명분을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부정하는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기부 체납 문제라든지 곡성의 공보위의 복무 위반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리와 부조리로 인한 지방정치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같은 대한정당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지방선거의 변수가 돼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비 사건 이후에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최저점인 관계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존의 관측 유지해주고 계시고요. 끝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오승용의 원픽 어떤 내용 골라오셨습니까? 웃지 마, 너도 곧 와. 어떤 의미입니까? 고 전유성 씨의 묘비명인데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핵심을 보면 증언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서 공무원이나 기업이 민감한 정보까지 무조건 증언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형법이 보장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증 고발권을 법사위의 형사법과 별개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자칫 법사위가 상원으로서 기능하게 돼서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겠습니까? 지금은 다수당이어서 이 상황을 즐길지 모르지만 여야가 바뀌면 결국 공수가 교대되는 것이고 고스란히 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유성 씨의 묘지명처럼 웃지 마, 너도 곧 와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지형이라는 게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 정치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